이어령의 한국인 이야기 사탄생의 비밀. 왜 울며 태어났을까? 중앙일보. 태어나자마자 아이들은 왜 큰 소리로 우는가? 바보들만 사는 당돌한 무대에 타이에 의해 끌려 나온 것이 억울하고 분해서 그랬을 것이라고 셰익스피어는 풀이했다. 과연 대문호다운 상상력이다. 하지만 한 가지 씻을 수 없는 실수를 했다. 아이들이 타이에 의해 끌려 나왔다는 그 대목이다. 태아들은 바깥 세상으로 나가기 위해서 호흡 운동을 하고 걸음마에 다리 운동까지 한다. 이렇게 충분한 준비를 다 마치고 나서야 여행을 떠날 마음을 갖는다. 그 깜깜한 암흑 속에서도 출구의 산도를 용케 알고 그 방향으로 머리를 돌린다. 달력도 시계도 출생을 가르쳐줄 학원 선생도 없는 나. 홀로 공간에서 이 모든 것이 스스로의 힘으로 이루어진다. 오히려 출산일을 모르는 것은 산모 쪽이다. 뱃속에 든 아이가 사인을 보내 진통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분만일이 온 것을 눈치채질 못한다. 초음파로 태네를 환히 훑어보는 산부인과 전문의도 아이가 언제 나올지 정확한 일시를 모른다. 그래서 이따금 구급차 안에서 몸을 푼 산모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셰익스피어 같은 멍청한 말을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다. 사주팔자 타고난다고 하지만 그 운명의 나를 선택한 것은 바로 배 안에 있는 나다. 오히려 진짜 분하고 억울해서 우는 것은 셰익스피어 시대의 아이들이 아니라 인공분만에 의해 억지로 끌려 나온 요즘 아이들일 것이다. 제왕절개의 인공 출산이 얼마나 큰 폭력인가를 아이들은 분명히 알고 있을 것이다. 고고의 성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그것은 들이마시는 호흡작용으로 닫혀있던 폐벽이 열리는 소리다. 그리고 그 최초로 들이마신 숨이 생을 마칠 때 마지막 내쉬는 날숨으로 이어지는 한 호흡이 다름 아닌 우리의 삶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험난하고 허무한 세상으로 나가려고 목숨을 걸며 비좁은 산도를 빠져나오는 모험을 했다. 양수가 터지는 탄생의 순간 행복의 바다, 평화의 바다는 사라진다. 어머니의 심장 박동을 파도 소리로 듣던 태아의 추억은 멈춘다. 아이의 출산이란 바다에서 육지로 상륙하는 것이다. 그때 터뜨리는 울음소리야말로 수억 년 전 바다에서 육지를 향해 상륙했던 생물들의 울부짖음과 같은 것이다. 그들이 왜 편한 바다를 버리고 모래와 용암밖에 없는 불모의 육지로 올라왔는지, 포식동물들로부터 피난처를 구하기 위한 것이라는 단순한 이유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엇인가에 신비한 힘이 있었던 것 같다고 진화론자들은 말한다. 정든 곳을 버리고 미지의 공간으로 나가려는 생명의 의지, 논리만으로는 풀 수 없는 어떤 고통에 대한 모험과 도전, 그것이 탄생의 비밀이라는 것이다. 이쯤 되면 그게 진화론인지 킬리만자로의 산꼭대기에서 얼어 죽은 표범 이야기를 하는 해밍웨이 소설인지 분간할 수 없다. 태아의 추억을 되살릴 수 있다면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했을는지 모른다. 나는 내가 태어나고 싶은 날에 태어났다. 나의 생일날은 내가 선택한 가장 성스러운 날이며 어머니의 바다를 떠나 육지로 상륙한 고난의 기념일이다. 나는 그날 총탄이 날아오는 육지를 향해 단신 상륙작전을 펼쳤다. 그리고 성공을 했을 때 내 아가미는 허파로 변해 있었고 그 허파는 풍금처럼 상실한 바다와 새로 만난 대륙을 향해 울리고 있었다. 진통이 끝난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그 고고의 성을 들었으며 다음에 태어날 아이들의 바다를 준비하기 위해서 가장 청정한 바다에서 딴 미역국을 부지런히 드시고 계셨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무트로 상륙한 우리 신생아들은 용감한 해병대여 영원한 해병대였던 것이다. 산모는 출산을 통해 자연의 큰 힘과 그 지혜를 배운다고 했다. 어찌 여성만의 일이겠는가. 탄생의 비밀을 통해 우리는 대륙으로 올라온 생명의 바다를 생물학과 시학이 하나로 합쳐진 지혜의 책을 읽는다. 이어령의 한국인 이야기 5탄생의 비밀. 한국인은 1살 때 태어난다. 마음의 눈으로 보는 동양, 렌즈로 봐야 아는 서양, 생명자연을 보는 차이.
연령 계산법에서 드러나. 나는 1살 때 태어났습니다. 장용학의 소설 요한시집 첫 줄에 나오는 대목이다. 당연한 소린데도 아주 참신한 충격을 준다. 그래, 정말 그래. 우리는 태어나면서 1살을 먹었지. 나는 양력으로 12월 29일 태어나서 이틀 만에 2살을 한꺼번에 먹은 사람이다. 하지만 비웃어야 할 것은 우리가 아니라 태어난 아이를 0살부터 정확히 계산하는 서양 사람들이다. 그것은 1년 가까이 어머니 배 안에서 열심히 살아온 태아의 존재를 무시하는 처사이기 때문이다. 걸핏하면 과학이요, 합리성이요 라고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제 나이 헤아릴 줄도 모르는가. 공장에서 나온 물건이라면 출고 날짜부터 따지는 게 당연하겠지만 눈코입을 달고 나온 아이들은 부품들을 꽤 맞춘 TV 상자가 아니다. 19주째만 되어도 벌써 태아 손에는 평생 변하지 않는다는 지문이 생기고 송금이 잡힌다. 송금을 보는 사람은 태네의 생활을 통해 앞날의 운명을 비춰보려는 것과 같다. 뱃속에서부터 왼손가락을 빠는 아이들에게 왼손잡이가 많다는 것은 영국의 실험 결과에서도 드러나 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태네 버릇 100살까지 간다는 새 속담이 생겨날 판이다. 태네에서부터 성인병이 시작된다는 데이비드 버커의 책을 읽고 감동한 사람이라면 나는 1살 때 태어났습니다라고 한 한국 작가의 소설에도 박수를 보낼 것이다. 현대소설은 고사하고 판소리 신청가를 들어보면 왜 한국 사람들이 태아의 나이까지 계산했는지 실감하게 될 것이다. 암 못 보는 신봉사는 태어난 아이가 아들인지 딸인지 몰라서 손으로 더듬어 봐야 했지만 그 애가 10달 동안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서 자랐는지는 초음파 사진을 찍듯 훤히 들여다본다. 그것이 중중몰이 신가락으로 읊어대는 40에 정지한 딸 한두 달에 이슬 맺고로 시작하는 심청이 출산 대목이다. 첫 대목부터 우리의 마음을 끄는 것은 정잔한 자가 결합하는 것을 이슬을 맺는다고 한 촉촉하고 정감 있는 표현이다. 석 달에는 그 이슬의 피가 어리고 넉 달에는 인형 사람 모양이 생긴다. 5달과 6달에는 오포 간장 심장 비장 폐장 심장화 6점 담위 대장 소장 3초방관이 생겨난다고 묘사한다. 재미난 것은 6달까지는 맺고 어리고 생겨난다고 하다가 7달부터는 그 달수의 운에 맞춰 모두 열리는 것으로 바뀐다. 7개월에는 7규가 열리고 9개월이 되면 9규가 열리고 10달째는 금강문 하달문 뼈 문살문의 모든 자궁문이 열리면서 아이가 태어난다. 7에서는 7수의 얼굴 구멍이 9에서는 하체의 2구멍을 합친 9수의 구멍이 열린다는 것도 짝이 맞지만 10달에는 자궁문이 모두 열린다는 것도 딱이다. 7수부터 모두가 이응에 열린 모음으로 시작하는 한국말도 그리고 정말 열에서 열리는 자궁문도 절묘하다. 과학의 정밀성과는 또 다른 시의 정교합니다. 과학적 관점으로 봐도 태아들은 7달부터 듣고 느끼고 기억하기 시작한다. 감각이 열리고 뇌가 발달한다. 이때 태명을 계속 불러주거나 같은 음악을 되풀이해 들려준다. 태어난 뒤에도 산아들은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다. 한 개의 수정란에서 42사이클의 세포 분열을 되풀이하면서 자라던 태아가 이 세상 밖으로 나온 뒤에는 겨우 5사이클로 줄어들면서 어른으로 성장한다. 탄생 전에 우리 몸은 거의 다 만들어진 것이나 진배 없다. 태아의학이나 주산기약의 발달로 태내의 많은 신비가 풀어지면서 나이는 태아 때부터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이요 과학적이라는 것이 밝혀지기 시작한다. 작은 일 같지만 이것이 서양인과 동양인의 사고 체계를 가르는 중요한 철학의 랜드마크다. 인간과 생명과 자연을 보는 차이가 바로 이 연령 계산법에서 상징적으로 드러난다. 최첨단 자기공명기기라 할지라도 앞 못 보는 신, 봉사를 따르지 못하는 이유는 예나 지금이나 생명 공간을 들여다보는 것은 렌즈도 수정체도 아니요 마음의 눈이기 때문이다. 이어령의 한국인 이야기 6탄생의 비밀 끝.
만인의 친구 미키마우스는 배꼽이 없다. 인터넷에 들어가 검색해보면 웬만한 연예인보다 더 큰 대접을 받고 있는 생쥐 한 마리가 있다. 이름은 미키마우스, 국적은 미합 중국, 출생지는 뉴욕이다. 종교는 기독교이고 키는 70, 혈액형은 B형이다. 걸핏하면 오보이 라고 말하는 버릇과 빨간 스포츠카를 몰고 다니며 덜어는 독서도 한다. 교제하는 지인들의 리스트에는 전 유엔 사무총장 코피, 아남부터 스페인 국왕에 이르기까지 저명 인사들이 줄줄이 올라있다. 거기에 동료 유명 배우와 디즈니, 식구까지 합치면 대군단이 된다. 그러나 진짜 사람과 다를 게 없던 미키도 출생 양력에 오면 역시 흔들린다. 미키는 1928년 11월 18일 일요일에 처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으로 되어 있다. 나이는 80세, 설정 연령은 10대라는 메모도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미키가 절대로 못하는 게 하나 있다는 걸 발견한다. 80세 나이에도 10대 행세를 할 수 있겠지만 한국 나이로 계산해 한 살을 더 보태는 건 천금을 줘도 안 된다. 미키에는 믹믹이라는 애칭이 있고 중국에서는 미노서, 이탈리아에서는 토포리노, 스페인에서는 라톤 미겔리토, 인도네시아에서는 미키티쿠스 등 별의별 이름이 다 있지만 우리 쑥쑥이처럼 해명만은 가질 수 없는 것과 같다. 아무리 사람 대접을 받고 사람 행세를 해도 미키에게는 태가 없고 배꼽이 없다는 것, 그것이 그의 출생 비밀이다. 그래서 태생적 기근이라는 말도 쓸 수가 없다. 한국에 와서 28만 1118로 시작하는 주민등록증을 받을 수는 있지만 나는 한 살에 낳았다는 소설은 쓸 수가 없다. 0살과 한 살에 태어나는 차이는 불과 1년이지만 바이오의 시간, 우주의 시간으로 치면 20억 년이 넘는다. DNA의 발생 시기부터 치면 40억 년의 나이 차이가 난다. 태가 아니라 두뇌에서 탄생된 미키에게는 생물학적인 진진이 없다. 오직 문화적 유전자 민민만이 있을 뿐이다. 그래서 0살부터 나이를 따지는 서양 사회에서는 사람과 미키를 분간하기가 힘들어진다. 태뇌를 태반으로 해서 성장한 사회와 뇌뇌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사회의 차이는 크다. 오늘날에는 한국인도 탯줄 없는 사회에서 살고 있어. 아무렇지 않게 임신 중절로 한 해 약 35만 명으로 추정되는 태아를 죽이는 나라가 되었다. 미키처럼 배꼽이 없고 탯줄의 기억이 없는 사람들만이 모여 사는 사회는 환상 공동체라 할 수 있다. 디즈니랜드와 해리포터와 같은 판타지가 지배하는 유아적 세상이다.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 발보다 훨씬 큰 아버지 신발을 신고 다닌다. 귀여워 보이지만 진짜 사이즈와는 맞지 않는 거북함이 숨어있다. 사람보다 하나가 적은 네 손가락인데도 엄청난 부와 명예와 사랑까지도 움켜쥘 수 있다. 천적인 고양이도 무서워하지 않는 미키는 마음 놓고 지구 구석구석을 누비고 다니며 아이들에게 그의 밈을 뿌렸다. 미키와 거의 동시대 사람인 나는 오늘까지 줄곧 그와 즐겁게 동행해왔다. 30년대의 나는 일제 식민지 시대의 불행한 아이로 자랐지만 미키는 타잔 킹콩과 함께 세계의 대공황기에 나타난 3대 캐릭터로 급식소에 늘어선 실직자들의 행렬보다 더 긴 줄을 극장마다 세웠다. 냉전 시대의 나는 전전긍긍 초라하게 살고 있었지만 미키마우스 풍선은 홍콩의 하늘 위에 당당하게 떠서 주름 반도의 중국 영토에 자유를 알리는 홍보대사 역할을 했다. 중공 측에서는 즉각 커다란 쥐덫을 올려 미키가 한 마리 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려 타격을 가하려 했지만 베를린 장벽이 무너져 쥐덫의 모욕은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그의 밈은 전 지구로 급격히 번져나갔고 그의 변형된 유전자는 디즈니랜드와 인터넷 같은 또 다른 환상의 사이버 공간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 만인이 싫어하는 쥐를 만인이 좋아하는 쥐로 역전시킨 미키의 놀라운 창조력과 상상력의 문화 유전자 밈을 부러워했다. 쥐를 보면 신발짝부터 벗어들거나 쥐덫을 놓는 사회는 늘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런데 드디어 미키도 노쇠했는가. 이번 세계 경제 위기의 쓰나미 앞에서는 쥐 죽은 듯 소리가 없다. 아니다. 막지 못한 게 아니라 그 주역 노릇을 한 셈이다. 미키를 닮아가던 미국인들은 탯줄 없는 서브프라임의 판타지 드라마를 통해 부동산과 금융 버블을 일으키게 되고 그 환상의 거품이 꺼지자 전 세계는 제정신이 들었다. 위기 극복의 탯줄을 찾기 시작한 것이다. 태아들은 눈으로 직접 볼 수 없어도 판타지가 아니다. 지식도 기술도 없는 태아들이지만 두 엄지를 꼭 틀어쥐고 태어난다. 자궁벽을 찢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자기가 자란 그 아기집을 성한 그대로 아우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다. 미키마우스의 유전자 눈에 쑥쑥이 같은 한국의 태명을 달아주고 어머니의 몸 안에 있는 태고의 바다와 연결된 탯줄을 이어주기 위해서 한국인 이야기는 다시 계속돼야 한다.